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안밀 관련 계산 문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조금 영상이 또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유형, 계산의 유형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안밀 계산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실질적으로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전에서 이런 문제들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답은 알고 보면은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정작 그 시간에 이 문제가 딱 나에게 맞닥뜨려졌을 때 내 펜따가 나가느냐 마냐는 이러한 문제에 사전에 익숙해져 있느냐 아니냐 이 차이인 거예요, 사실. 왜냐면은 25분밖에 안 주는데 만약에 한 문제당 100분을 준다 그러면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풀 수 있는 그 정도의 난이도가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은 결국은 이 유형에 대해서 내가 익숙해지기 위해서 어떠한 패턴이 있는지 그걸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자, 137회 4교시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 하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치마량을 구하고, 치마량이 얼마냐, 안밀도가 얼마냐, 그 다음에 T, 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되느냐, 대충 이런 걸 물어보는 거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공식 자체는 어떨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공식 자체는 안밀 치마량 공식 중에서 CC법으로 된 거, 그 다음에 간극비로 표시된 것, 간극비로 표시된 거. 만약에 보세요. 똑같이 계산 문제를 푸는데 치마량 풉니다.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CC가 주어졌다든가 이런 하중 관계가 주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치마량은 CC법으로 풀면 되는 거죠. CC법으로. 그러면 만약에 오늘 유형에도 있는데 딱 봤는데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은 이건데 그러면 이 값, 그 다음에 P0 값, 델타 P 값, CC 값, H 값 이런 거 주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주어지고 단순히 간극비랑 간극비 변화를 추이를 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문제만 나와. 예를 들어 하중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중항이 없다 그러면 결국 치마량을 구하라. 하중항이 없는데 그러면 요런 공식을 이용하는 거고, 만약에 간극비가 주어지고 하중항이 주어졌다 그러면 CC법으로 푸는 거고, 요런 맥을 짧은 시간 내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런 공식들이 어려운 거는 솔직히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다시 백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대부분 또 이제 문제 유형 또 두 가지야. 이렇게 그림으로 주어진 경우랑 그 다음에 어떤가요? 얘도 그림으로 주어졌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글씨만 짜자자자 계속 써 있어. 그러면 우리한테 직관적으로 이 문제가 지형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좀 살펴보기 힘들어.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면 여기서 점토층 8m 이렇게 써 있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여기 정수 자연함수비 이렇게 써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돼요. 내가 정리 쓰면 물론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지만 간단히 적어 놓으면 내가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삽도화해서 답안지 그대로 써주셔도 돼요.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살펴보면 하중항이 있네, 하중항. 그러면 아까 전에 안밀치마 공식에서 CC법 이런 거 이용하면 되나? 근데 일단은 여기에서 1번 행에서 보면은 정규 안밀치마일 경우 1차 치마량을 구하시오. 그럼 우리가 늘 아는 공식 SC라고 하면 좀 그렇다. 그냥 S는
S는 요거 우리가 대부분 기억하고 있는 공식이잖아요. 로그 뭐 P0 플러스 델타 P 요 식을 이제 주로 이용을 하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정비 암밀 점토 하중항이 나왔고, 여기 하중항이 나왔고, 암밀 치마량 구하래.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공식 요거를 이용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점토층 H 6m 나왔어. 아는 값. 그 다음에 P0 뭐 어찌됐던 간에 뭐 단위 중량 구해서 요거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델타 P는 여기서 직바로 다이렉트로 주어졌어. 근데 지금 CC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여기 이제 단위 중량 뭐 이런 거는 주어졌으니까 뭐 어찌됐던 간에 유용량 P0 요거를 구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그럼 CC가 안 주어졌어. CC가. 아, 요것도 문제네. 그죠? CC가 안 주어졌을 때 어떤 공식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CC 살펴볼게요. 여기는 아니고 여기 있네. 자, 여기서 보면 CC 압축지수, 어떻게 보면 CC법에서 이용한 치마량 공식에서 키가 되는 요 개수가 주어져야 되는데, 압축지수가 주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주어졌어. 그리고 어떤 문제에서 뭐가 주어지느냐, 요 LL이 주어진답니다. 액성 한 개가 주어졌다, CC가 안 주어졌다, 하중항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요 공식을 이용하라. 요거를 이제 뭐 애둘러서 이야기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흐트러진 집안, 흐트러지지 않은 집안. 그럼 뭐 하나를 내가 가정하면 되겠죠. 흐트러진 집안이다, 나는 흐트러지지 않은 집안이다 해가지고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써서, 만약에 흐트러지지 않았다 뭐 이런 게 주어진다면야 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내가 잡고 가는 거지 뭐. 예, 그렇죠.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이 CC법을 이용을 해서 1차 암밀 치마량을 구할 수 있어요. 공식을 이렇게 써놨어요. CC 값이 여기서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둘 중에서 어떤 것을 초이스를 할 건지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해서 답안지에 써주면 돼요. 얘도 주어졌고 얘도 주어졌어. 그러면 얘를 구하려면 결국은 지금 다른 거 다 주어졌고, 얘 이제 지금 현재 유효하중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요거를 구해야 되는데, 단위 중량을 알아야 되는데, 단위 중량이 그림에서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감마 세츄레이션 나와 있고 얘는 나와 있는데, 지금 모래층의 경우에는 뭐만 나왔다? GS 비중이랑 이제 E0 값만 나와 있어요. 단위 중량이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요 공식을 이용해서 단위 중량을 뽑아줘야 된다. 지하수 위에 있을 경우에는 S는 1, 포화도는 1로 보고, 그 다음에 간극비는 아까 주어진 것 같아요. 간극비는 여기서 주어졌죠. 다행히 이제 모래층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까다롭네. 또 모래층 위에는 포화도가 50%래. S는 50.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GW는 SE 요 공식 하나는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어야죠. 그리고 단위 중량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암기해야 될 공식 자체는 거의 이제 정해져 있어요.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 안 나오나? 단위 중량. 이제 여기에서 보면 지금 교재 PPT에도 나와주는데, 함수비가 주어지는 경우, 비중이랑 그랬을 경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구해주면 된다. 만약에 포화도, 그 다음에 GW 이런 걸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넣어줘서 뭐 간극비를 구하고, 간극비를 이 공식에다가 흑의3상식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감마를 구할 수가 있겠다. 뭐 요런 공식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번거롭지만, 함수비가 지하수 밑에는 어딨지? 자, 이 지하수위가 여기 걸쳐져 있어요. 그럼 이 이하는 그냥 포화라고 보는 거지, 포화. 그러면 S는 100% 1이라고 보는 거고, 요 위에는 뭐 S가 포화도가 50%라고 주어졌네요. 요 공식을 이용해서 결국은 이걸 줘줬다는 거는, 결국은 얘가
모래가 같은 성질이지만 같은 성질 비중이랑 이런 건 같지만 간극비는 같지만 포화도가 다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위 중량이 달라진다. 이게 뭐예요? 결국은 수험생들을 힘들게 만들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뜻. 근데 솔직히 좀 시간을 많이 주고 이런 문제 좀 좋은데 솔직히 우리는 짧은 시간인데 이렇게 새끼 문제를 3개씩이나 내주면서 이걸 또 이렇게 가룬다는 게, 나 좀 그래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P0까지 어찌됐든 구해주게 되면 뭐 여기에서 치마량이 얼마 이렇게 저는 지금 요 시간에는 계산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플로우만 알면 계산기 눌러서 직접 이제 해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이 시간에는 유형을 살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플로우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는 됐을 거고, 두 번째 문제, 정규 안밀 점토층 안밀 치마량이 35cm 발생했을 때 평균 안밀도와 소요 일수 이렇게 나왔어요. 자, 평균 안밀도와 소요일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딱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죠. 자, 문제에서 35cm가 발생을 했다. 그랬는데 안밀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결국은 안밀도 공식에서 전체 S 토탈이 있다고 보고 그냥 임의 시간에서 S라고 봐줬을 때 요게 지금 안밀도잖아요. 솔직히 요게 안밀도.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뭐예요? 얘가 물어보는 거는 평균 안밀도와 소요일수, 요걸 물어보는 거는 총치마량을 구하라는 거예요. 얘를 주어졌잖아요. 얘가 35cm로. 그러면 총치마량 ST가 얼마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ST는 어때요? ST는 요 1번 새끼 문제에서 풀었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얘는 알고 있고 안밀도 그냥 자동빵으로 나오는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난이도가 1번에 비해서 높지 않다. 그 다음에 시간을 물어본다. 여러분들 시간 물어본다. 그러면 무조건 이 공식 써야 돼요. 시간 스몰 t, 라지 t 아니에요. 시간 계수랑 그 다음에 실제 시간이랑은 다른 거예요. CVT. 그래서 H자승. 저는 이제 뭐 안밀도를 시간 문제 나온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 이 공식 써주는 거야. 이 공식.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 여기 T가 있고 여기 T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서로 바뀌어버리면 난감한 거죠. 완전히 틀려버리는 거죠. 뭐 부분 점수는 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스몰 t, CV, 옛날에 그 조그만한 경차 중에서 CVT 엔진인가 뭐 이래가지고 나는 경차 CVT를 생각을 하고 CVT를 여기다 쓸까? CVT를 생각을 하고 경차니까 스몰 t를 여기다 쓰고 나머지는 라지, 시간계수, 그 다음에 배수거리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렇게 지금 이제 헛갈리지 않게 했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조금 좋은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담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일단 요 공식 써줬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H 여기서 진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게 시험 시간에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소소한 실수 때문에 이제 부분 점수밖에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요런 거, 안밀 자승. 이게 되게 많이 틀려, 이게. 너무 안타까워, 이런 거 보면은. 내가 진짜 플로우는 맞았는데, 나는 플로우를 보는데, 솔직히, 뭐, 채점자들은 또 정답을 맞췄느냐, 또 이런 것들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자승을 해줘야 되는데 자승을 빼줬거나, 이렇게 빼줬거나, 아니면 여기서 배수거리가 있는데, 배수거리인데 양면, 그 다음에 일면, 여기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면이면 이 점토층의 두께를 절반으로 줄여줘야 되는데, 여기는 한번 볼까요? 자, 다행히 여기 모래층, 양면 배수 조건이라 이렇게 안 주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모래층. 이렇게 되면 양면 배수 조건이 되니까 이 H를 그대로 써주면 안 되고 2분의 H를 넣어줘서 자승을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서 절대 실수하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시간 계수를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단위 같은 것도 단위 주의 단위를 꼭 신경 써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공식에서 하나는 센치로 쓰고 하나는 메다 쓴다 이래 버리면 골치 아파. 하나로 통해. 무조건 센치로 가실 거면 센치로 가고, 메다로 가실 거면 메다로 가고, 그 다음에 뭐 시간도 뭐 저기 연 단위로 나왔으면 연으로 통일을 하고, 이런 부분들 이거 통일 안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단위 때문에 틀린다? 억울하잖아요. 이런 것들 꼭 신경 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개수들 다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소요일수를 물어봤죠. 소요일수 물어봤으면 CV 값 주어졌나요? CV 값 여기 주어졌죠. 여기 주어졌어요. 여기 또 세크로 나왔네. 어떤 거는 막 2어로 나온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 단위를 잘 맞춰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V, 그 다음에 H는 아까 설명했죠. 2분의, 그러니까 저기 양면 배수 조건이니까 절반으로 퉁 쳐줘야 되는 거고, 제곱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 계수만 알면 되고, 시간 계수는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안밀도별로 시간 계수 산정하는 공식 자체가 다르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끌고 와야지. 안밀도 요 54%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공식과 요 공식으로 나뉘는데, 그럼 둘 중에서 뭘 쓰냐? 뭐 난 모르겠고 2분의 1이니까 둘 중에 하나 쓰겠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고, 안밀도는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나왔으면 몇 %, 지금 나왔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공식을 쓸 건지 이 공식을 쓸 건지 결정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점토층이 과안밀일 때 1차 안밀 치마량을 구하시오. 아이고, 이제 정규 안밀 점토, 옛날에는 정규 안밀 점토밖에 안 나왔어요, 문제가. 그런데 지금은 과안밀 점토가 나오고 있다. 나중에는 뭐 과소안밀 뭐가 나올라나? 일단 어찌됐던 간에 지금 과안밀을 물어보기 때문에 과안밀 조건에서는 안밀 치마 공식이 어찌됐든 나는 그래.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어려워지는 거겠죠. 왜냐면 두 가지를 과안밀 구간과 OC 구간과 NC 구간 나눠서 플러스를 해줘야 되니까 번거로울 뿐이지 뭐 크게 다를 거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OCR 자체가 문제에서 OCR이 1.5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 PC 하중, 선행 안밀 하중 자체는 1.5라고 했기 때문에 P0 플러스래. P0 곱하기 1.5는 얼마? 왜 P0는 1번 새끼 문제에서 구했죠. 그래서 PC 하중을 구할 수가 있고, P0 구했고 델타 P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요 1구간, OC 구간, 그 다음에 NC 구간 공식에 각각 넣어서 풀어주면 되겠다. 그죠? 여기서 모르는 개수가 있나요? CR 값, 여기 CR 값도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는 137의 문제는 어렵다기보다는 난 여기서 뭐 많아야 두 문제만 냈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137회 여기까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22회 3교시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지금 보니까 이제 그림이 주어졌어요. 똑같이 그림이 주어졌는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이제 독특한 게 단위 중량은 이제 그대로 주어졌고, 그 다음에 단위 중량이 지금 지하 수위가 여기 이제 걸쳐져서 얘도 조금 번거롭게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Q가 주어졌네. Q가 그러면 하중이 주어졌다. 그러면 지금 원래는 이렇게 S는 1 플러스 2제로 CC H 로그 해가지고 요 CC법을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눈에는 CC가 보이지 않아. CC가 보이지 않고, 또 굉장히 독특한 게 이 값이 이렇게 산식으로 주어졌는데, 이거 선생님이 낸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중항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이제 주어졌어요. 그러면
P0 값을 뭐 어찌됐던 간에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단위 중량이 쭉쭉쭉쭉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뭐 유효응력 요 센터 부분에서 구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어때요? P0, 그 다음에 플러스 델타 P 해가지고, 뭐뭐를 알고 있다, 얘 알고 있다, 이거, 얘로 하자. 얘 아는 값, 그 다음에 E0는, 여기서 요 공식을 이용을 해서 여기 유효응력 현재 이 하중이 가해지기 전이겠죠. 가해지기 전에 하중이 가해지기 전에 이 값을 구하면 요 E0가 될 거고, 지금 우리가 모르는 값은 결국은 요 CC 값만 모르는 거네. 그러면 CC 값만 알면 얘가 끝나겠네요. 그죠? 그래서 풀이 과정을 써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얘가 주어지지 않았어. CC의 정의는 이것분의 이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는 어떻게 보면은 P1, P2를 우리가 알고 있죠. 하중이 제하되기 전에를 P0라고 보고, 그 다음에 얘를 P2라고 보면, 얘가 제로라고 할까? 얘 P2 해가지고 얘 델타 P를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E0 값은, E0 값이 아니라 이 값에 대한 것은 친절하게 여기에 나와 있다는 얘기지. 여기에 나와 있다는 얘기, 산식이. 그럼 여기에다 입력을 여기가 하중항이니까 하중항을 넣어보면 각각의 이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CC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는 끝났네? 1번 문제 끝났고, 그 다음에 테르자기 근사식을 이용하여 2년 후 시간계수 안밀도 치마량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시간계수 문제 나온다. 그럼 뭐 써준다? T 써주고, CV, 그 다음에 라지 T, H, 자승 꼭 빠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소문자, 대문자, TT 헷갈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점 뭐라 그랬어요? 여기 H가 여기서 양면, 그 다음에 일면, 둘 중에 하나를 초이스 해야 되는 거 잘 봐야 돼요. 아까 전에 137회 같은 경우는 상부 모래, 하부 모래였는데 여기 어때요? 불투수층이라고 해치 모양도 이렇게 다르게 해놨네요. 친절하게. 그러면 얘 H는 4m 그대로 직방으로 오는 거예요. 2분의 1 해가지고 2m 쓰면 난감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풀면 되겠죠. CVT 해가지고 시간계수 짝짝짝 해주니까 이 시간계수 값 0.156 나왔고, 대충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시간계수 중에서 우리가 50%와 90% 루트 T, 로그 T에서 나왔는데 0.197, 그러면 50%가 안 되겠구나. 요 겐또가 딱 잡히죠. 그러면 요 공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구해보면 안밀도 자체는 44.5% 이렇게 돼 있다. 그럼 그때 치마량은 전체 총 치마량 여기서 구했잖아요. 1번 새끼 문제에서. 그럼 새끼 문제 곱하기 안밀도 하면 그때 안밀도에 대한 치마량, 뭐 요게 그냥 나오는 거니까 어렵지 않다. 여기까지가 끝. 다음은 120회 3교시 1번 문제입니다. 자, 계산 문제인 것 같은데 앞선 두 문제랑 달리 그림이 그려져 있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받았을 때 글자를 가지고 탁탁탁탁 뭐 다 이해하고 뭐 그냥 막바로 풀고 이런 것도 좋긴 하겠지만, 일단은 문제 답안지에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문제를 좀 이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 여기 써 있는 대로 지금 주어진 거는 자연 함수비 주어져 있고, 비중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포화, 여기 이제 독특하네. 이런 것들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포화, 점토층, 8m 이렇게 되어 있죠. 포화가 안 되면 이 문제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 그리고 보통은 앞에서는 뭐 치마량이 얼마냐 이걸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치마량이 아예 주어졌어요. 150cm로. 그 대신에 함수비가 36%고
뭐 첫 번째는 자연함수비는 그러니까 계량하기 전에는 얘는 내추럴한 상태에서는 50%였다가 결국은 이렇게 줄어든다. 간극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함수비가 줄어들었다. 포화 점성토 층에서 결국은 이게 암시하고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압축 지수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C번과 관련이 있죠. 2차 암밀 치마량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보면 직접적으로 치마량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구하라 나와 있지 않고 암밀도가 얼마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ST 토탈 치마량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면 암밀도, 현재 암밀도는 시간도 얼마인지 알 수는 없어. 그 대신에 암밀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식이 요게 이제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는 150cm로 이미 주어졌고, 그러면 얘는 얼마냐? 이거를 알았을 때 A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뭐 치마량을 구하라 그러면 C15 공식 써놓고 이제 이렇게 쭉쭉 시작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림을 딱 그려놓고 보니까 여기서 함수비가 주어지고 비중 주어졌고, 그럼 여기서 뭔가 딱 캐치를 해야 돼요. GWSE 요 공식 GW는 SE 교재에서도 설명이 됐을 거예요. 잠깐 볼까요? 교재에서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나? 여기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자, 우리가 기본 공식이라고 되어 있죠. 교재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GWSE도 있고, 단위 중량 구하는 공식도 있어요. 2차 암밀 치마량 구하는 공식도 친절하게 써 있고,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본 공식, 교재에 나와 있는 기본 공식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암기를 번거롭지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던 간에 뭐 지금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세월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전제 조건은 뭘 알 수 있느냐? 함수비가 50%에서 시작해서 36%까지 떨어졌다. 그때 암밀도는 얼마냐? 요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치마가 얼마가 발생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8m에서 원래는 요거 이제 주어진 값이고, 요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앞서 얘기한 요 GW는 SE 요 공식을 이용하면 결국은 지금 G는 2.7로 주어졌고, 계량 후에도 요건 뭐 변화가 없겠죠. 당연히 함수비만 0.5인데 36으로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간극비 E0는 최초 간극 초기 간극비는 1.35로 간단하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왜 포화를 주어졌을까? GWSE를 공식을 이용을 하라는 거예요. 공식을 이용을 저게 이제 불포하면은 골치 아파지는 거니까. 그래서 GWSE 공식을 그대로 해서 비중은 변하지 않죠. 얘만 함수비만 0.5에서 0.36으로 떨어졌어요. 포화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지. 그렇기 때문에 1 똑같이 써주게 되면 시간이 흘러서, 세월이 흘러서 간극비가 1.35에서 뭘로 떨어졌다? 0.972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공식이 또 하나가 있었죠. 기본 공식.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네. 자, 여기에서 보면 기본 공식에서 요런 공식이 하나가 있어요. 요런 공식. 만약에 여러 가지 하중 조건이 주어졌다면 요 CC법을 이용을 하고, 하중 조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요 공식을 이용해서 풀으라는 간접적인 뭐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요 공식을 이용을 하면 H는 우리가 8m라고 주어졌죠. 8m라고 어딨지? 여기 있습니다. 8m라고 주어져서 알 수가 있고, E0 값 알고, 그 다음에 E0 알고, 그 다음에 이미 시간 E 값을 알기 때문에 요 값을 넣어주면 이미 시간에서의 치마량을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토탈 치마량 알고 현재 치마량을 알기 때문에 암밀도를 간단하게 요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 뭐 요런 식이 되겠고, 간단하게 아니라 진짜 공식 생각 안 난다. 그럼 뭐 비례식으로 내가 뭐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운 걸로 그렇게 해도 되긴 해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다른 방식으로 풀고 정답 맞히면 좋은 점수 줄 것 같은데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자, 어찌됐든 A번 문제는 풀었고, 그 다음 1차 안밀 완료 후 간극비 이미 풀지 않았나? 자, 1차 안밀 완료 후 요거를 풀기 위해서 이 값을 1차 안밀 보자. 아닙니다. 1차 안밀 우리가 이미 시간에 이 값을 풀었던 거고 1차 안밀이 끝났다. 그럼 치마량이 1.5m 150cm로 주어졌기 때문에 요 공식 그대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파이널 간극비 요걸 x라고 두면 요 이항 정리해서 풀면 뭐 당연히 이제 파이널 때 이 f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계산기 눌러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C번 안밀 치마 완료 후 5년 경과 시 2차 안밀 치마량 요렇게 이제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2차 안밀 치마량을 보면 2차 안밀 치마량을 보면 여기 문제에서 또 주어진 게 있나 보네. 자, 어떻게 돼? 1차 안밀 완료 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1.5년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T1이 이미 주어졌고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 얼마냐. 그 다음에 C 알파 값, 요 2차 압축 지수가 문제에서 여기 있네. 주어졌죠. 0.02로. 그럼 요거 그냥 넣어서 계산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2번 문제 끝났고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118회 4교시 4번 문제.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고 여러분들 이제 이쯤 하면 이제 패턴을 딱 읽어야죠. 눈으로 쫙 스캔 한번 뜨고 떴는데 델타 P 나왔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밀 치마량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떤 공식을 이용한다? CC법을 이용을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살짝 들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한번 꽈놨네. 또 CC 값을 주어지질 않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보면 2번 문제에서 평균 안밀도 소요일수 구하라 그랬는데 안반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조금 애매하다. 내가 봤을 때 이게 이제 118회 4교시 이 문제는 안반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뭐 불투수충이냐 뭐 요런 뭐 논리는 솔직히 뭐 맞을 가능성이 많지만 뭐 파쇄되다 뭐 굳이 막 따지자고 이런 거 막 산업인력공단에다가 민원을 넣어야 되나? 어찌됐든 뭐 불투수충이다라고 명확하게 해주는 게 우리 엔지니어들한테는 정확한 게 좋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도 짧은 시간 내 수험생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명확하게 제시해 줄 부분은 뭐 포화 조건이다 뭐 이런 것들처럼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래라고 해가지고 뭐 하여튼 모래도 모래 나름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이제 일반적인 논리를 접목시켜서 얘는 일면 배수 조건이라고 보고 H는 어떻다? 그냥 H 6m를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싹 드네요. 자, 그럼 안밀 관련 문제에서는 뭐 쓴다? C는 CV, H 자승에서 H는 여기서 6m 그대로 쓰면 된다. 안밀계수 여기 써 있다. 봐요. 여기서도 보면 단위가 아까 전이랑 다르다니까요. 아까 전에는 뭐 2여로 나왔잖아요. 메다 뭐 2여 이렇게 이제 단위가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센치제곱 그 다음에 세크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런 부분들 단위 틀리지 않도록 조금 조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안밀 치마량을 구하는데 CC는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다. 자, 돌아갑니다. 이제 문제를 푸는데 자, 여기서 CC 값이 주어지지 않고 LL 값이 주어졌다. 이러면 솔직히 안밀 치마에서 점토에서 얘가 주어졌다. 그러면 뭐 우리가 이제 번역을 굳이 한다면 LL 공식을 이용을 해라. 요 공식을 이용을 해라. 이 얘기잖아요. 보면 요 공식 두 가지 경우 있지만 흐트러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LL 공식을 통해서 CC 값을 구하는 요런 루트를 거쳐야 된다.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137회도 요런 거였었는데 이때 2회차에도 118회에서도 요런 값이 나왔네요. 그러면 LL 값을 주어지고 CC 값 알고 E0 값 주어졌나요? E0 값 주어졌네요. 여기 E0 값 주어졌고 그 다음에 얘 통과 그 다음에 H 주어졌죠. 통과
그 다음에 단위 중량 나왔네. 얘 모레는 또 단위 중량 안 나왔네. 그럼 뭐 GW는 SE, 뭐 요거 GWSE가 아니라, 요 공식이죠. 우리가 감마 T 구하는 공식 2 플러스 2 해가지고 GSE 감마 W. 요 공식을 이용을 해야겠네. 자, 그래서 단위 중량을 구해줘서, 그 다음에 P0 구하고, 델타 P는 주어졌나? 델타 P, 저기 친절하게 주어졌죠. 그래서 요 공식과, 요 공식도 이제 기본 공식 안에 이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재에서 보면 요 공식이죠. 흙 삼상과 관련된, 단위 중량과 관련된 요런 것들은 좀 암기를 해두면, 얘네들이 이제 출제한 사람들이 요런 것들을 주어지면은 수험생들이 조금 편리할 텐데, 또 이제 뭐 변별력을 부여하다 보니까 그런지 난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한 번씩 꽉 놓고, 여기 점토층은 또 단위 중량을 친절하게 써주고 해서 요 CC 치마량 공식에서 모든 값들을 이제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치마량을 그대로 안밀 치마량 요 1번 가로는 풀었고, 그 다음에 점토층의 안밀 치마량이 45cm에 도달했을 때 평균 안밀도와 소일수, 요건 좀 쉽네. 소일수 구할 때 주의할 점 뭐다? 일면 배수 H는 그대로 6m를 써준다. 요거 조심해야 되겠고, 그러면 전체 안밀도가, 평균 안밀도 요 U 같은 경우는 ST, 전체 안밀 치마량 구했죠. 그 다음에 S, 요거 구하면은 얘가 45cm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끝났지, 뭐, 계산은. 자, 그래서 2번 문제 끝났고, 그 다음에 시간 구하라 그래야 돼. 시간 구하라 그러면 무조건 요 공식을 쓴다. 그래서 지금, CV 값이 주어졌죠. 여기 CV 값 주어졌고, 그 다음에, H 값 주어졌고, 시간 계수는 주어졌나? 시간 계수는 안 주어졌는데, 어찌됐던 간에 지금, 여기에서 안밀도를 알기 때문에 지금 계산하진 않았지만, 요 안밀도, 시간 계수를, 구하는 공식 요 두 가지 중에서 얘를 54% 이하일 경우에 이렇게 하고, 54% 초과할 때는 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시간 계수를 산정한 후에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스몰 t 얘가 구해진다. 여기까지 정리하는데 이상이 없겠죠. 여기에서 맥이 되는 부분은 뭐다? LL이 주어지지 않았다. CC 값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 대신에 LL이 주어졌다. 흐트러지지 않은 이 LL을 구하는 게 사실상 맥이에요, 맥.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치마량 구하라, 하중 주어졌다, CC값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CC값 안 주어졌다, LL이 주어져서 생뚱맞은 거 아니다, 이거를 이용을 해서 CC를 구하라, 이걸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유형 분석 115의 2교시 3번 문제. 자, 요거는 또 그림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텍스트로만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요런 거 나오면은 뭐 시험지가 됐던 뭐 좀 그려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뭐 많은 시간 소요되는 것은 아니니까. 얘가 4m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점토층의 어떤 유효하중, P0 하중이라고 봐야겠네요. 요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델타 하중이 이렇게 주어졌네요. 얘에서 120으로 바뀌었으니까 뭐 70kN per 제곱미터가 얘가 델타 P라고 뭐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독특한 부분이 투수계수가 주어졌어. 이게 투수계수가 왜 주어졌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돌아간다? CV, MV, 감마 W. 전 공식 많이 못 외우는데 요 공식은 그래도 암기하고 있어요. 어디 있지? 여기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없고,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 자, 안밀계수와 관련된 요거는 저기 자동방으로 시간 계산할 때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안밀을 하는데 아까도 똑같아요. CC를 주어줘야 돼. 압축 지수를 주어줘야 되는데 안 주어주고 LL을 주어줬다는 거는 번역을 해야 돼. 이제 통역을 해야 되는 거죠. 요거는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구나.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 만약에 안밀 치마를 계산을 하는데 투수계수를 생뚱맞게 주어줬다. 얘를 왜 줬을까?
쓸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아, 이거는, 투수계수 공식을 통해서 CV 값을 구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K는 CV, MV, 감마 W. 요거는 제가 몇 안 되는 암기하는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얘는 무엇다? 결국은 K는 CV, MV, 감마 W를 이용을 해서 하면 CV는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얘가 K가 되겠구나. MV, 감마 W 뭐 이런 식으로 해서 CV를 구해라. 요걸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 문제에서는 4m 점토의 양방향 배수. 여기서 또 친절하게 여기서 또 생각 안 하다 괄호에다가 간과하다가 H를 그냥 4m로 쓰면 어떻게 돼요? 부분 점수. 그 다음에 양방향 점수, 배수, 그래서 2분의 1로 나눠줘서 얘를 2m로 되면은 퍼펙트.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봤나 하면, 현장에서 4m 양방에 50% 걸리는데 시간 구하라 그러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요 공식을 이용을 해라 이 얘기죠. 자, 50%일 경우에는 54% 이하니까 시간 계수 공식에서 요 공식 이용하고, 그 다음에 안밀도 0.50%를 넣게 되면 시간 계수가 싹 산출이 되겠죠. 그러면 얘 알고, 그 다음에 H 알죠? H 여기서 아까 4m 넣으면 낭패다. 2m를 넣어야 된다. 요거 말씀을 드렸고, 다만 얘만 알면 돼. CV. K는 CV, MV, 감마 W. 이 공식에서 CV 값을 넣어주게 되면 최종적 우리가 궁극의 목적으로 하는 시간을 구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였을까요? 50% 안밀시 치마량. 그러면 전체 치마량 알면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 치마량 구하는 공식에서 지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CC 값은 이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이 제로 값. 여기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이 제로 값도 주어졌고, 그 다음에 델타 P 하중이 탔을 때 2는 0.7로 이것도 주어졌어요. 파이널게 주어졌어. 그러면 CC 값을 주어지지 않았는데 CC 값을 구하는 공식 중에 이런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값을 최초 2제로, 그 다음에 이 파이널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 하중항 알죠? 하중항 50에서 시작해서 120으로 끝났다. 그러면 CC 값이 0.29다. 그럼 여기에서 모르는 값 있다 없다? 없다. 다 솔브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50%니까 0.5배. 그러니까 결국은 50% 안밀시 치마량은 전체 치마를 구한 다음에 0.5배 하라는 말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오늘 시간 조금 길긴 한데 유형을 미리 우리가 좀 알고 계산 문제를 임해야겠다. 요런 취지에서 긴 시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 유형 딱 나타났죠. 정리합니다. 델타 P가 있느냐 없느냐 요거에 따라서 치마량을 구할 때 CC 값을 이용을 할지, 아니면 이 값을 이용하고 델타 P를 이용을 해서 H를 곱하는 뭐 요런 것들로 이용을 할지, 그 다음에 또 시간을 구하는 데는 CVT 뭐 요거 이제 딱 이용을 해서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데 주의할 점, H 양면 배수냐 일면 배수냐 여기에서 엄청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요거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CC 값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LL 값이 생뚱맞게 주어졌다. 이건 뭐다? LL 값을 이용해서 CC 값을 구하라. 이 얘기고, 그 다음에 CV 값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투수계수가 주어졌다. 이 말은 번역을 하게 되면 K는 CV, MV, 감마 W 요 공식을 이용을 해서 CV 값을 구해라. 이겁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